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세월호 추모공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 내 화랑 유원지에 봉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안산시 의회 야당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재종길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 의회 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7월까지 남구 주안칠동 옛 상수도 사업본부 관사부지에 치매 안심학교를 건립하고 주변 지역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합니다. 치매 안심학교는 병원에 가길 거리는 경증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치매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식당과 약국 등 100여 곳이 치매 안심마을 지정업소로 참여해서 치매 노인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Never Can Say Goodbye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안산시가 이날 합동 연결식을 치른 뒤에 정부 합동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향소가 있던 안산 화랑 유원지 내에 추모공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안산시 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의견이죠. 재종길 안산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장 재종길입니다. 예. 화랑 유원지 내에 세월호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안산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2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외국 전문가도 초청하고 또 안산시 내에 토론회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찬반 양쪽에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 4월 16일 4주기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화랑유원지 주변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분향소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서 예.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4월 16일 날 연결식도 어렵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더 세월호 관련 논쟁이 더 격해질 거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예. 어떤 얼핏 보면 찬성 쪽 의견만 들어준 것 같지만 반대 쪽에서 제시한 현수막 철거 또 세월호 선체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지 않기로 했고 또 분향소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쪽에서 얘기하시는 4분의 3이라 할까요? 이 정도는 다 또 수용했고 또 찬성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 극히 일부 공간에 조성합니다. 예. 그래서 두 의견을 이렇게 합쳐서 발표한 것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같은 안산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찬반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봉안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할 예정이고요.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하되 또 전체 공원하고도 조화를 이루어서 사실은 추모공원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 추모공원이나 묘지 같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원의 양쪽 주민들 거주 지역인데 그 거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각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예. 또 면적도 작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도만 좀 떼어놔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오래 가지 않고 또 사주기를 맞춰서 정리를 우리가 이 문제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분향소나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수막 또 선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4년 만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더 이상 10년이 갈지 더 이상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도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 봉안 시설에는 제가 다른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월호 희생자들 외에 일반 봉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반 봉안은 가능하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세월호 희생자 그 중에 학생이 예. 250명입니다. 예. 주로 학생 중심으로 하고 이미 교사님들은 딴 데 이미 옮기셨고요. 또 일반인 한 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250명 학생이라고 보게 되고 학생들은 이제 대체로 그런 희망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께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인들이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정부 합동 분향소가 화랑 유원지에 있다는 이유 외에 화랑 유원으로 그 장소가 결정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화랑 유원지로 요청한 것은 뭐 유가족들께서 예. 화랑 유원지가 학교하고 가깝고 또 그동안 학생들이 그 화랑 유원지를 통해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등하교도 했기 때문에 유가족께서 많이 요구하셨던 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합동 분향소도 정부가 아마 저런 이유로 합동 분향소로 화랑 유원지에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께서는 유독 화랑 유원지에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옮겨보는 방안 또 다른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유가족들께서는 이 지역만을 고수하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가 반대 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안들을 저희가 양보를 하도록 말씀을 나눴고 예. 또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며칠 전에 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5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52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네, 50인 위원회는 주로 안산 시민들 찬반을 의견을 가졌던 대표적인 시민들과 유가족 일부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되 이 방식은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그 추모 박물관을 만들 때 구성했던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국제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선정하고 또 공원을 어떻게 추모하는 지역 일부 지역과 그 바깥의 공원을 또 좀 약간 이제 아름답게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앞으로 그 추모하는 그 공간, 예. 공원용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구성은 안산시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뭐 철회라든지 다른 안이 다시 이제 적용될 것 같지는 않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주민투표로 다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얘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분향소를 예를 들면 분향소를 철거하는 그 어떤 조건들이 거기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실시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봉안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그 주민등록가 설령 반대쪽에 유리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봉안시설을 지금 현재 분향시설을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어느 양쪽에 수용한다라고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분향소 자체가 국가 사무입니다. 예.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고 그러니만큼 철거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것의 철거 여부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데도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왜냐하면 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런 요건을 갖추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투표에 의해서 관철한다고 하면 실제로 찬반 양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거 중앙정부의 사무이므로 예. 또 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투표를 요청하는 쪽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딱 결론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20초 정도요. 반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언제 지속될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게 철수하는 것 아닌 진짜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없는 대안을 했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걸 포용해 준다면 4월 16일 날 이 문제를 말끔히 조정하고 또 화랑유원지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서 안산에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종길 안산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반되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 의회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종길 안산시장 방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안산 시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랑유원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지역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후 안산시는 엄청난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기도 왔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캠핑장과 수변 산책로, 경기도 도립미술관 등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장소로서 세월호 봉안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시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안산시의 미래 자산인 화랑유원지는 안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왔고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KTX 유치로 안산시 교통의 허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재종길 안산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추모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한 2년 전부터 네네. 토론회 등을 거쳐서 수렴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의 상당수를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 네. 뭐 의장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합의 과정에서 뭐 막판에 마찰이 생긴 겁니까? 의회하고는 많은 소통은 없었습니다. 예. 이전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왔을 때 안산시가 25개 동의 행정동을 갖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들이 참여한 중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25명 중 한 분만
화랑 유원지의 봉안시설을 찬성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했듯이 안산 시민의 다수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정부 합동 분향소를 화랑 유원지에 있는 것을 철거하면서 그 유원지 내 극히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봉안 시설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네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부 면적이라고는 하지만 화랑 유원지 안에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진이나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상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노출 안 된 상태에서 작은 규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산시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원 조성 반대에 그 의견을 담은 합동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관련 법상 이곳에 봉안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얘기 포함해서 거기서 나왔던 핵심 주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시민의 어떤 합의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좀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해도 안산시 의회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의회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추모 시설과 관련돼서는 화랑 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시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으로 보면 시민의 대의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거고요.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발표를 의회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표출했던 영역입니다. 시의회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계속 안산시 측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대화가 왜 없었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러한 결정을 집행부가 할 거라 생각을 못했고요. 예. 또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했고 또 4년이라는 임기 내에 이제는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진행상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인 발표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예. 또 많은 전체 20명의 의원 중에 표현하는 방법은 각기 틀리지만 의회 의원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봉안 시설 흔히 이번에 그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뒤에다 현수막에다가 납골당 반대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던데 보통 네네.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좀 하시긴 합니다만은 안산시라든지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인정상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 정부 합동 분향소를 대체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합동 분향소. 네. 일단 화랑 유원지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요. 예. 예. 어쨌든 단원고등학교하고 인접했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화랑 유원지가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인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화랑 유원지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게 화랑 유원지는 어쨌든 향후에 안산의 미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설을 안 친다라고 한다든지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한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현대화 시설을 함으로써 보여지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혐오 시설이나 불편한 영역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봉안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화랑유원지 안에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아니면 의회와 이런 충분한 논의와 과정이 있고 난 후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화랑유원지 외에 다른 또 안이 몇 군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소 어디가 있었습니까? 기존 봉안시설이 있는 그 공원들이 있습니다. 하늘공원도 있고요. 예. 꽃빛공원도 있고요. 이런 시설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요. 네네. 예. 그 유가족들은 뭐 거기가 또 합동 분향소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익숙하고 추모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오갔던 곳이라서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화랑유원지가 안 된다면은 어디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있는 봉안시설이 있는 뭐 하늘공원이요. 예, 거기에는 이제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재척을 해서 단독 어쨌든 그 공간을 좀 확보해주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보임으로써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 외곽 쪽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화랑유원지에다가 봉안시설, 이 세월호 추모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아픔을 갖고 있고 안산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 많이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되는 이때에 화랑유원지는 안산 시민이 누려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유가족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좀 가져주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형태 접근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안산 시민 모두가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좀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산시 의회 이민근 의장이었습니다. Seconds, hours, so many days. You know what you want, but how long can you wait? 1부 마무리하면서 크리스 알렌의 No Boundaries 듣고요. 2부에서 뵙죠. When you feel you lost your way.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권익개선팀의 이재화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를 해볼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 관리가 어려운 서울시 소재의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노무 관리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동시에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시민들의 마을 노무사 제도 신청률은 어땠습니까? 2016년에 처음에 5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첫 해에는 78개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7년에는 29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당초에 200개 사업장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훌쩍 넘긴 264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확대 운영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264개 사업장 컨설팅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 것을 고려하여 마을 노무사가 기존에는 25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50명으로 2배로 증원을 했고 이들을 각
자치구별로 2명씩 배치를 해서 해당 자치구 사업장에 집중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컨설팅 목표 사업장도 작년에 200개가 목표였는데 올해는 300개로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세 중소 사업주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서류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는 더 특별한 점이 추가된다고 했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는 200개를 목표를 해가지고 사업장 200개가 목표면은 200건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취약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을 타깃팅해서 집중적으로 노무 컨설팅을 시행해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거하고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취약 노동자가 근로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방문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좀 더 능동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집중할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에서 임금 체불을 했던 이력이 있던 사업장들, 그리고 특성화구 현장 실습 사업장,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이 노무 관리에 취약한 만큼 저희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불이라는 것이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니라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불된 경우 그런 사업장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법을 몰라서 조금 지연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마을 노무사 제도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권리만이 아닌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노사관계 분쟁을 사전에 막는 예방주사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 몰랐던 분들은 이 점 활용해서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권익 개선팀의 이재화 팀장이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프리덤 듣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가 올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 또 청년 복지 포인트 등 3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던 것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5명 이상의 사업장 근무 청년 근로자로 확대했고요. 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급여도 당초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역시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도 연중 상시 모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확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5만 5천 명, 또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14만 1,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어떤 점들이 기대됩니까? 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사업 참여 희망자를 1차 모집한 결과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겁니다. 이달 초에 그 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었는데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0.58대 1로 미달됐고요. 마이스터 통장은 그 1.78대 1로 역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예. 청년연금은 3.42대 1로 그런 대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그 경기도는 그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에 그 대상자 그 폭을 늘린 겁니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들이 그 포함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이와 함께 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밤에 운행하는 광역 심야버스를 늘린다고요? 네, 경기도가 밤 11시 이후에 운행하는 광역 심야버스를 최대 10개 노선까지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심야버스는 현재 24개 업체가 63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달 안에 그 업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에 노선을 늘려서 5월부터 운행할 방침입니다. 광역 심야버스는 수원과 고양, 의정부 등 경기도 18개 시군과 서울역, 강남역, 청량리 등 서울 지역을 연결하는데요. 지난해 334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늦은 밤 수도권의 그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그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 결손금의 40%를 도비로 지원하고 24시간 운행하는 노선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DMZ의 생태 도감을 제작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경기도가 그 비무장지대의 그 희귀 동식물을 정리한 생태 도감을 2020년까지 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연천과 파주, 고양, 김포 지역 DMZ에 대한 그 생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연천 지역은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파주, 내년에는 고양과 김포 지역에서 그 조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그 연천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와 흰꼬리수리 등 96종의 조류와 또 그 족제비와 고라니 등 포유류 7종을 비롯해서 세계적 희귀종인 물거미 등 수소곤충 63종이 발견됐습니다. 또 그 멸종위기종인 층층둥글레 등 식물 731종이 그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그 DMZ 그 희귀 동식물 보호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파괴된 지역의 그 생태 복원과 보존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All I Ask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